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아마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오늘의 메인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간첩 잡는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청주에서 간첩 잡더니 창원에서 간첩 잡는다더니 대전, 전주, 제주도에서 잡는다더니 이제는 민주노총 가서 간첩 잡는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뭐 대한민국의 윤석열 빼고는 다 간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아니면 간첩만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사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검찰하고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이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어요. 그 밖에 여러 노동운동단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히읗, 기윽, 히읗이라는 조직, 뭐야? 히읗, 기윽, 히읗? 하여튼 뭐 그런 조직에 속해 있던 사람이 민주노총에서 간부로 활동했는데, 그래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히읗, 기역, 히읗이라는 그런 단체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얘네들은 지금 단체 이름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한동훈 얘 진짜 못된 놈이야. 이래서 이 한동훈 나쁜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청담동 사건에서 그 술집 이름 모른다고, 술집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라고 깐족대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조직 이름도 모르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것들이 미쳤나 진짜. 술집 이름은 몰라서 술집 간 게 아닌데, 이 뭐 공안 사건은 단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도 그냥 히읗 이것만 알아도 압수수색이 되냐? 야, 한동훈 편리하게 만들어놨네. 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 간첩 잡겠다라는 윤석열 정권의 오바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무능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고, 그 무능함 때문에 비판 여론이 치솟을 것 같으니까 자꾸 간첩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지금 국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점점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히 재해, 재난과 이 위험 상황의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이 거의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너무 날아가가지고 괜히 적국 운운해가지고 한 생쇼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떨게 만들고, 이런 바보 천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1년 정도가 지났으면 이미 사람들이 알 만큼 알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아무리 이 찍들이 똘똘 뭉친다고 해도 레임덕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레임덕을 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자기들 딴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게 바로 부품 공작인 거죠. 부품 공작.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간첩 잡는다 라는 식의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자, 부품 공작은요, 항상 적폐 정권이 마지막에 쓰는 최종 병기였어요. 적폐 정권의 최종 병기는 항상 부품이었습니다. 왜? 군사 독재 정권은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간첩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항상 뭔가 간첩 사건을 터뜨렸어. 학원과 간첩이라는 등, 노동운동과 간첩이라는 등, 수시로 1년에 한두 가지씩
간첩단 사건이 터졌어. 이명박은 간첩단은 많이 안 썼지만 NLL을 많이 써먹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팔아먹으려고 그랬다. 툭하면 NLL을 팔아먹었죠. 박근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서 통진당 내라는 뭐 사건을 터뜨렸죠. 그래서 통진당 해산시켜버렸죠. 이 통진당 해산시키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는 약 1년 넘게 상당한 그 정치적 이득을 봤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올랐고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나간다거나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을 통제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일 기억하십니까?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 정보 보고를 생산했던 거. 자, 그 정보 보고가 유출됐다고 해서 또 사람들 조지고 했던 거 기억나죠? 만약에 통진당 내라는 뭐 사건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때 이 박관천 경정이 쓴 그 정보 보고 사건 문건이 문제되자마자 아마 박근혜 정권이 그때 날아갔을 거야. 자, 이처럼 적폐 정권에서 부품 공작이라는 거는, 공안 사건이라는 거는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전가의 보도였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야, 박근혜를 봐. 박근혜도 조기에 그냥 레임도 올 뻔했는데 통진당 내라는 뭐 사건 이거 확 끌고 가면서 그래도 후반기가 쭉 살아왔잖아?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통진당 내라는 뭐 사건 비슷한 거 기획하려고 합니다. 근데 통진당 내라는 뭐 사건 이걸 하려면은 뭐 한두 가지 사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자, 엄청나게 많은 이 사건들이 축적돼 있고 그 축적된 사건들이 전부 다 민주당을 가리켜야지 이게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고 합니다. 제주도 까고 부산 까고 창원 까고 전주 까고 그리고 서울 까고 민주노총 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진행된 이 과정이요 상당히 무시무시합니다. 돌아가는 과정 보면요. 이 분명히 뭔가 얘네들이 이거를 결정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 공안 사건, 특히 이 간첩단 사건을 결정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간첩단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그 간첩단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고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진짜 뭔가 제대로 한번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 이 공안 사건, 특히 간첩 사건은요, 항상 위기에 처한 적폐 정권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부품 공작의 효용성인데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못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셉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지금 간첩단을 조작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조작하고 있는 간첩단은 단순 한두 개의 간첩단이 아니라 지역별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활동하는데 한 군데로 모여 그 한 군데가 어디다? 아마 민주당 쪽으로 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게 이재명이라는 식으로 혹은 문재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갈 거야. 그래서 문재인 간첩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갈 거야. 이재명도 간첩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통째로 아작내버리려고 그럴 거야. 우리 잘해야 돼요, 이거. 자, 조중동부터 지금 벌써 그렇게 설치고 있죠. 나라 넘어갈 뻔했다. 수사팀이 참 늘었대. 그러면서 은근히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다가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서 국회까지 손을 뻗었다라 얘기해요. 이것만 딱 봐도 야, 이게 간첩단이 그냥 간첩단이 아니라 이거 민주당을 노리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확 들죠? 자, 심지어 이게 민노총과 시민단체를 앞세워서 투쟁하라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난주에 나온 거니까 지난주에 민노총을 앞에다 내세웠으니까 이번 주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죠.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돈 받았다. 상원이 거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뭐가 웃긴 줄 아세요?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한테 돈 받았다. 그런데 너 북한 공작원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태국 호텔에 가가지고 이 사람 만났지? 이 사람이 북한 공작원 아니야. 너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했어? 이 사람 호텔 직원인데요? 저 음료수 좀 갖다 달라 그런 거였는데요? 야, 근데 너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네 동료인 얘도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네 친구인 얘도 얘기했던데 니들 솔직히 말해봐 이거 얘 맞지? 공작원 맞지? 요렇게 몰고 갑니다. 지금도 검찰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 다 이거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한테 공작권 받았다. 이 북한 공작원은 뭐 한 사람이고 이 민주노총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만났다. 같이 혹은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돈을 주고받고 같은 방에 들어가서 한참 회의하고 나오고 이랬다. 북한 공작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은 그냥 단순히 호텔 직원인 경우에 같은 호텔에 들어갔으면 같은 호텔 직원한테 서비스 받는 거고 같은 사람들한테 같은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마치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원 확인이 되나? 확인 안 돼, 이제. 없어, 이제. 없을 거거든, 분명히. 여기가 바로 간첩 조작이라는 겁니다. 간첩 조작은 항상 이렇게 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하려고 북한을 가야 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라진 사람을 찾아내거나 그런데 원래 이렇게 증거가 없을 때는 무죄가 나오는 게 맞거든. 근데 희한하게 유죄가 나와 또. 여기에 검사들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재미를 들리는 거지. 갖다 붙이고 끼워 맞추는데 그게 그럴싸하게 들리기만 들려도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지만 듣기만 그럴싸하게 듣기면은 예, 그냥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보세요. 히읗, 기역, 히읗 조직에 소속된 인물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직원들과 회합했고 지하 조직 결성과 활동을 위한 공작금도 받았다. 이 증거가 어디 있는데?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 그 사람이 북한 공작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는데? 없어요. 없어. 항상 보면은 이 공안 사건에서 간접 사건에서 그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었어. 없었어. 근데 북한 공작원이라 우겨 그냥. 도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진짜 간첩단 수사가 아니라 이 진보 민주 진영에 대한 표적입니다. 표적 수사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번에 일거에 날리려는 거예요. 심지어 검찰개혁 활동이 북한의 지령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기사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씨. 지금 검찰은 진보 진영 전체를 뒤집어 엎겠다, 갈아엎어 버리겠다라는 작전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한 단체들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이 압수수색은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 차례 다른 단체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노동운동,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인데 검찰은 이걸 마치 공안사건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죠. 자, 문제는 이들의 탄압이 단순히 노동운동 탄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게 약간 웃겨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여기까지는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검찰이 이거 지금 꽤 민주진보진영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약간 무서워지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약간 웃겨지는 부분이에요. 자, 뭐냐고요? 자, 기가 차는 얘기인데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대상에는 뭐도 있었다? 제주도에 있는 세월호 기업관, 평화쉼터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대요.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야, 정말 얘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죠? 자,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촛불 집회 있죠? 촛불 연대, 그 다음에 중고생 촛불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민주노총을 간첩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촛불을 간첩으로 몰고 심지어 고딩까지 간첩으로 몰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의 모습인 거죠. 얘들 이제 또라이 아니야? 아무리 그렇지만 중고등학생까지 중딩 고딩까지 간첩으로 몰아야지 속 시원하겠냐? 참 근데 지금 검찰한테는 눈에 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문난정님, 세월호 기업관이 간첩인가? 예, 그러게 말입니다. 빛의 미학님, 21세기에 빨갱이 타령이 말이나 됩니까? 최송란님, 이 나라에 안전한 곳이 없네. 예. 사문난정님, 촛불 집회하라고 군불 피워주네요. 맞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건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너무 빨리 이 공안 사건을 들고 나왔어요.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너무 빨리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한테 엄청난 패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 자신들한테 상당히 전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이 공안 사건을 더욱더 아주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흉악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무거운 사건으로 조작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태는 악화될 겁니다. 자, 이제 뭐 보죠 뭐. 예. 근데 얼마 못 갈 거예요. 예. 야, 근데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이게 윤석열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오세훈도 똑같아. 여기 보면 이 기사는요, 중앙일보 무슨 채더라? 나온채 기자인가 걔가 쓴 기사인데요. 완전히 기사가 이게 오세훈의 거짓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윤석열 퇴진을 외친 중고생 단체. 알고 봤더니 10대는 3명 뿐이더라. 3% 뿐이더라. 참, 웃기지 말라 그래요. 예? 원래 서울시에서 중고등학생이 단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은 우리가 단체 인증 설립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가라로라도 어른들 데리고 와서 해라. 라고 해서 회원을 그렇게 숫자를 어른들을 일부러 끌고 와가지고 맞춰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 회원이 전부 다 어른들 뿐이네? 라면서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지들이 그렇게 해오라고 해서 해왔더니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건 사기꾼 아닙니까? 야, 니들 이거 허가 받으려면 이렇게 하지 마. 흰색 말고 빨간색 컵으로 갖고 와. 라고 해서 빨간색 컵을 가져왔더니 아니 너 빨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짓인데 그 오세훈 시장의 이런 사기를 중앙일보 나온채 기자가 그냥 그대로 받아서 사기를 완전 범죄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기자가 아니라 이 새끼는 오세훈의 나팔수죠. 월급을 중앙일보에서 받는지 오세훈한테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일전을 불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안 사건 자꾸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써가면서 계속 이렇게 이 긴장도를 높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해서 민주 진보 진영을 꺾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꺾이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은 정면 충돌이라는 한 그 피할 수 없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겨야죠, 무조건. 일단 이겨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그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정치라는 게 그래서요, 위기가 고조되다가도 고조된 위기를 진정시키는, 딱 한 방에 진정시키는 어떤 그 대안이 나와서 갈등 관계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서너 번을 거쳐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에 대형 사고로 터지는 거거든요. 대형 갈등 양상이 번지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중간에서 이 갈등을 봉합하거나 중재해 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계속 위기나 갈등이 축적되고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빨리 터지죠, 당연히. 하여튼 뭐 준비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장용진 TV 벌써 1시를 향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제보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화로, 이 번호로 좀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전화를 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을 때는 받기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전화로 오는 전화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제가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로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전화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박영자님, 송애영님, 공성자님, 소정님, 선명화님, 김백중님, 운비까비님, 고원곤님, 르누아르님, 네,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영아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장용진 TV 1월 18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아까까지는 또 괜찮았는데 또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목 상태가 좀 껄찍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푹 주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